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수입니다. 오늘 조금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의 어떤 유형으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OT-ICS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가지고 어떤 방안이나 해안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도대체 저건 뭐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들어볼까 해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진행 방식 자체를 제가 아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들은 40분의 시간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서로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패널 토론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 주최 측에도 이 행사 이 진행 방식을 안 알리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전문가들 좀 모셔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이 주제는 알아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요즘 전참시가 아주 인기죠.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전참시는 말 그대로 전지적 참견 시점, 제3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예인들의 어떤 패턴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OT-ICS 보안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시각,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점들이 왜 생겼을까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답이 좀 쉽게 구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바라본 제조업 OT-ICS 보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제조업이지? 유통업은 안 되나? 유통업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팹을, 그러니까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그런 유형의 산업군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짝 한번 넘겨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자, OT와 ICS의 정의입니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IT 영역이 있고 이 IT 영역들은 잘 아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OT 영역하고 산업제어 시스템 영역들은 잘 모르죠. 생산함에 있어가지고 그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산업제어 시스템이 되겠고요. 운영 기술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어요. 통상 IT에서는 굉장히 기밀성을 중시하고 최신의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본다면은 굉장히 OT는 좀 오래된 영역이고 그리고 기밀성보다는 가용성을 더 중시한다라는 이런 차원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적 시스템들의 보안 사고가 해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보면은 이제 전력망이 다운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전력망이 다운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것들이 내부의 어떤 취약한 요인 또는 외부에서의 위협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안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2018년도에 있었어요.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서 USB 하나 때문에 손실액이 약 3천억 정도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기업에는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IT 분야는 시큐리티 영역들이 보면 투자들이 많이 됐죠. 근데 OT 영역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IT 영역 쪽에는 서버단, 네트워크단, DB단에서 보안 솔루션들이나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OT 영역에서는 백신 위주의 어떤
운영만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IT 인프라를 구성하면서는 굉장히 뭐 방화벽도 넣고 프락시도 넣고 뭐 엔드포인트 단에 보안 솔루션도 많이 넣죠. 근데 OT 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없어요. 아키텍처들이 없었기 때문에 OT에 대한 보안 아키텍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을 계속 가동하다 보면은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공장을 한번 멈추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매출을 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공장을 잘 안 멈추려고 합니다. 공장을 안 멈추려고 하니까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보안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저희 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요. 연매출 40조 정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하루에 그 매출액을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OT 보안이 잘 안 돼서 사고가 나가지고 공장이 멈추게 된다. 그럼 열흘만 멈춰도 1조가 날아갑니다. 매출이. 저는 아직 그 조 단위 금액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겠죠. 그래서 보안뉴스에서 얼마 전에 앞에 원계점이 계시네요. 예, 좋은 기사를 써주셨어요. 이 기사들을 보고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해서 오늘 전문가들 좀 모시고 Q&A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분들을 세 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KPMG의 최민아 상무님, 예,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SK인포색의 이상철 팀장님, 예. 그리고 NNSP의 손정환 이사님, 예, 예,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이게 각본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는 거라 조금 어색합니다. 예. 여러분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먼저 최민아 상무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보면은 그 설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 설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도대체 왜 어떤 설비가 있는지 현상을 분석하는 게 왜 어려운 건지.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보완을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PMG 최민아입니다. 일단 공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자산 식별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비 자산의 종류는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ABC라는 시스템 하나로 그걸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각조각 인식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분할해서 인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산 식별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슈는 기업 입장에서 OT 보안을 하더라도 투입할 수 있는 비용과 인력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부분까지 우리가 자산을 식별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 대비 효과 차원에서 일단 식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산들의 종류가 공장 설계 자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쓰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업무가 직무가 바뀌면 그 자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냥 운영에 대한 주체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공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던가 와이파이도 만드시고
블루투스 쓰시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식별 자체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들은 몇십 년 전부터 썼기 때문에 저희가 TCP/IP를 다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90년대 중후반부터 TCP/IP를 썼고 그 전에 쓰던 모든 통신 프로토콜이 공장 안에서는 예전에 있던 산업제어 프로토콜이나 ABB, 로크웰, 지멘스, G 뭐 이런 밴드의 설비 밴더사의 자체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동하는 것들은 파악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평가도 힘들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물론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식별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솔루션들도 있고 외산 솔루션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점점 기술 개발이 돼서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장 자체의 운영에 대한 특수성이나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사람들을 많이 OT 보안에 대한 인식 교육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참여시켜야만 제대로 된 자산 식별을 할 수 있고 위험 평가를 할 수 있고 OT 보안에 대한 것들을 추진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보안도 할 수 있고 대책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설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SK인포스에게 이상철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TSMC의 사례도 있었었는데요. USB나 이런 외부 저장 매체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케이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인포스의 이상철 팀장입니다. 방금 주신 질문과 더불어서 최근에 관련된 웨비나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IT는 수년간 오랫동안 무언가 보안 대책을 세우고 적용을 하고 이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적으로 보안 접근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비나도 그렇고 이제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주셨던 이제 외부 저장 매체에 대한 반입인데 제 경험과 그리고 표준을 따라서 봤을 때는 일단 정상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절차를 그래도 좀 준수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반입이 필요하거나 또는 잠깐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거나 또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반입된 감염된 USB는 또는 미디어는 CD는 특정 감염된 상태로 어딘가에 삽입이 되고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전 방역 차원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도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붙이기 전에 검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시나 한시나 또는 데모나 POC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누락 없는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감하고요. 다음은 이제 NNSP의 손정환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아니요, 두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에 보면 공정망의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서 단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OT ICS 환경은 단방향으로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단방향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강하면 될까요?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NNSP의 손정환입니다. 먼저 OT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로 해서 기존의 IT는 저희 정보에 대한 측면이라 그러면 OT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이제
저희 팩토리 이런 쪽에서 이제 선호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질문하셨던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서 단방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IT 쪽에서는 저희가 웹으로 해서 80 TCP 80에 대한 웹 통신이나 DBMS 이제 이런 부분들 통신을 했었는데 O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안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보안 영역은 기존에는 이제 폐쇄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인더스트리얼 4.0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시리얼로 통신하던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시리얼 폐쇄망으로 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실제 이제 전용 프로토콜로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TCP 프로토콜 플러스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전용 프로토콜, 이더넷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프로토콜 부분들이 실제 양방향 통신을 하면 제 양방향은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가 나갔다가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해커, 예를 들면 램센웨어든 뭐든 이런 부분들 그런 이제 외부 공격 세션들이 맺어져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어망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통신 부분들이나 어떤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올 때도 이제 내부 이제 보안 영역에서 이제 바깥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일방향으로 이제 전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방향하고 단방향을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나 보면 이제 단방향 저희가 이제 양방향, 단방향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T에서는 어떤 정보들 부분들을 세션을 연결하지 말고 보안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필요한 곳으로 이제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단방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양방향 통신을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만 가는 걸 단방향이라고 하고 서로 소통하는 걸 양방향이라고 하는데 양방향으로 통신을 주고받게 되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위협하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라 데이터를. 그래서 이 안전성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양방향으로 통신하게끔 구성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거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들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최민호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장에 있는 설비들이 지금 윈도우 10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설비들은 아직도 윈도우 XP나 95, ME 이런 걸 쓰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취약해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걸로 인한 그런 취약점들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 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OS가 오래돼서 취약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취약한 이유가 OT 나름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전에 만들었던 제어 프로토콜이나 공장에 쓰던 생산할 때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은 계약자가 없거나 개발자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동안 같은 공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다면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도 없을 거고 개발자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 걸 계속 써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GEGMS 같은 설비 업체들이 보증하는 OS나 업데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OS를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OS를 바꾸고 싶어도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 여부에 대한 것들이 어떤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어프로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제조사 설비의 자산 식별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자산 식별한
어떤 벤더들에 따라서 벌추얼 패칭이라는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레가시 OS를 공격하는 제어 시스템 패킷이나 악성 코드를 제거해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특수 용어로는 OT에서는 벌추얼 패칭이라 하는데, 그게 모든 자산, 모든 어떤 제품들의 설비에 적용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좀 제약적으로 자산 식별이 됐을 때 한해서 일부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디펜스 인뎁스라는 구조로 해서 심층적으로 여러 겹겹이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분할이라고 하면 그냥 네트워크 그냥 IP 어드레스랑 방화벽을 놓고 변경을 하는 건데, 집에서 모두 와이파이를 AP 같은 걸 쓰실 테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AP를 2개를 써서 네트워크를 2개를 만드는데, 집에 들어오는 어떤 인터넷 선을 통해서 네트워크 AP를 하나씩 빼는 게 아니고 하나의 AP를 연결하고 그 AP에다가 네트워크 선을 연결해서 또 다른 AP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IP 어드레스가 체계가 하나의 AP 밑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층층이 나눠서 가장 안쪽에 레가시 OS가 있는 솔루션이나 설비를 배치를 하면 그 모든 계층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안에까지 침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디펜스 인뎁스라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분리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IEC 62443이나 니스트 800 시리즈나 이런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분할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신규 공장이 지어질 때 아니면 공장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을 때 네트워크 상태에 디펜스 인뎁스 체계로 네트워크를 분할해주면 레거시에 대한 시스템들에 대한 취약점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저것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패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들었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사라졌다든가, 그것을 다시 개발하려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것을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새로 또 사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장비를 설계하고 도입을 했다면 이제는 리ኳ이어먼트 스펙을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대한 리ኳ이어먼트 스펙을 충분히 장비 제조사에다가 알려서 그러한 OS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패치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생산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향후에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방금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기준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상철 팀장님, IT 보안의 아키텍처들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OT 보안의 아키텍처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OT 보안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OT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서 참고하거나 참고해야 될 어떤 국제 기준이나 국내의 기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IT 보안의 수많은 아키텍처를 좀 차용을 해서 OT 보안에도 표준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으로 이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 니스트라고 불리어지는 니스트 800 시리즈 쪽을 차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국제 표준 정기위원회에서 만들어진 62443 시리즈를 차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IT는 엑스다 80 ISO라고 이제 국제 표준 기구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ISMS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OT 영역도 니스트에 해당되는 시큐리티 리콰이어먼트나 기본 리콰이어먼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6243도 마찬가지로 관련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차용을 해서 이제 앞서 계속 자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대상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어떠한 보안 카테고리로 구분을 나누어서 이제 어떤 보호 대책, 보호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를 세우는 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정의를 했고요. 프레임워크는
제일 밑에 이제 센서나 펌프나 전기나 이런 기계적인 로봇 팔 같은 거를 레벨 1으로 본다면 그 위에 1, 2, 3, 4, 5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아래 영역은 OT 영역, ICS 영역이고 위에는 IT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레벨에 적합한 또는 그 필요로 하는 보호 기술들을 정의를 한 게 표준입니다. 그 표준들을 세우고 나면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제조 이제 팩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적용하기가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미 지어진 제조 팩토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구 팩토리는 사실 갭 분석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보안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좀 하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 팩토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IT나 또는 기획 부서의 보안 조직이 합류를 해서 기획 단계부터 그 아키텍처나 보안 요구 사항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한참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키사에서 K 시리즈라고 또 이제 일부 좀 컨버팅을 해갖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초기부터 반영을 한다면 보안 리스크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잘 만들어진 그 OT 아키텍처가 세상에 잘 활용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죠. 손종환 이사님,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에 장비사들도 보면은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거나 또는 뭐 운영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원격 접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주의하거나 통제되거나 하는 이런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OT 환경에서는 솔직히 원격 접속이라는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접속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들 차단을 하면 뭐 효율성이나 인더스트리얼 4.0에서 그런 효과성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격 접속을 어떻게 안전하게 좀 하면 좋을까 아직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단방향 장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별도 지원을 좀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또 해외에서 이런 OT는 해외 뭐 특수 장비들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기 좀 힘들고 적합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원격을 일부는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항상 그렇게 두지는 말고 실제 이제 필요할 때만 딱 그때만 뭐 지휘든 이런 쪽에서 실제 접속할 때 그런 부분들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해당된 이제 그 명령어들이나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용된 명령어나 이런 이제 권한하고 계정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뭐 하도록 저희가 이제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 장비들이 국산 장비보다는 외산 장비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뭔가 정비나 유지 보수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원격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되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은 통제를 하는 이런 형태로 통제 대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접속해야 되는 인원들이 제 시간에 적절한 그 시간에 정비를 하고 또 시간이 마치면은 그 권한이 사라지도록 하는 계정 관리라든가 권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통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이제 한국기업보안협의회거든요. 이게 한 2005년도에 만든 지 지금 15년 정도 됐어요. 여기는 보면 이제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OT가 왜 중요한가? IT 보안 열심히 잘 해놨는데 왜 OT를 지금 해서 강조를 하지? 사실은 IT 보안 영역들이 잘 되고 있어요. 인프라, 네트워크, 정부 보안을 잘 해놓고 있는데
거꾸로 생산 제조나 설비단에서 침해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잘 구축되어 있는 IT 영역에까지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OT, ICS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내에 OT, ICS 보완 기술이라는 연구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슈화하고 어떤 대안들이 있고 솔루션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연구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게 참여 못하는 분들에게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기 진행자 장표를 다른 장표를 하나 바꿔주시겠어요? PDF 파일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60페이지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된 키사에서 발표된 3분기 사이버 동향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60페이지 여기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OT-ICS 보안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시큐리티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회에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것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 7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해놨고요.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제시들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오늘 메모 못하신 부분들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사 홈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